자, 여러분 교재 230 우리가 4페이지에 235페이지 보시면은 이 자금, 이 자본의 조달 방식에 따라서 우리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동산, 증권, 여러분 부동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죠. 이 부동산 증권에는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분, 여러분 지분은 아까 우리 투자로 해서 뭐라고 배웠죠? 자기 자본. 그럼 부채는 네, 타인 자본. 아, 그것만 알아도 돼요. 지분, 증권. 무슨 증권? 부채 증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증권은 크게 지분 증권과 부채 증권으로 우리가 나눠 보거든요. 이때 지분 증권이라는 것은 지분을 뭐 한다? 조달. 예? 지분을 우리가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야. 지분, 자기 자본이겠죠? 그래서 이 지분인 자기 자본, 이 지분인 이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 바로 뭐가 된다? 우리는 지분증권, 지분금융 할까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지분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 지분은 자기 자본이거든요.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기 자본을 조달할 때는 어떻게 조달하죠? 우리는 아까 주식회사가,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또는 지분권, 여러분이 내가 어느 회사의 지분이 20% 있어요. 그 20%가 있는데 매각을 해서 내 돈, 자기 자본 조달할 수도 있죠. 지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의 일반 투자자인 지분 투자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는 권한이에요. 지분권을 또 뭐 한다? 지분권을 또 매각을 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부채 증권은 또 뭐죠? 부채 증권은 이번은 부채 금융. 부채 금융. 요거는 지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고, 요거는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이때 부채는 뭐죠? 네, 부채는 타인 자본. 부채는 타인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 바로 부채 금융이에요.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인데, 타인 자본을 조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업이 회사에 뭐를 발행한다? 회사의 채권, 사채를, 여러분 개인의 사채가 아닙니다. 회사의 사채입니다. 회사 채권, 회사채라고 하죠. 우리가 사채, 회사의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든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서 뭐를 설정하죠? 저당권을 설정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시험에도 출제했거든요. 올해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이거 출제했잖아요. 올해 시험에 이 지분 금융 방식, 지문에 지분 금융 방식이 지문에 떴어요. 그러면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대표적인 게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아까 앞 시간에 니츠 들어보셨어요? 뉴스나 신문에 많이 들어본데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 니츠는 주식회사니까 뭘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니츠. 이게 무슨 회사? 주식회사. 이제 여러분이 이제 또 배우시게 될 용어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신디케이트 라는 게 있고, 또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가 출제했었죠. 조인트 벤처라든지. 예? 그리고 부동산. 여러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하는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보면은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용어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귀에 안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들어본 용어가 뭐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를 일명 우리는 부동산 펀드야. 펀드 하면 이제 귀에 익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펀드 투자해 보셨죠? 부동산 펀드 말고 여러분 뭐 주식 시장의 펀드 그게 집합투자기구. 요거는 지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겁니다. 자, 요 대표적이죠. 그럼 부채 원래 시험 여기서 출제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다? 리츠와 뭐 조인트 벤처 아니면 부동산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는 지분 금융 방식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 식으로 올해도 출제했고요. 26회 시험에도 출제했어요. 예? 그래서 우선 요게 나오고 부채 금융 방식이 있어요. 부채 금융 방식에서는 뭐가 있느냐? 부채 금융 방식에서는 저당 금융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의 거의 대표적이죠.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무슨 금융? 저당금융. 우리나라는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또 하나가 우리는 또 신탁.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했어요. 여러분, 토지를 신탁을 해서 수익증권을 받거든요. 그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또 담보로 제공해서 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어요. 이걸 신탁증서금융 또는 줄여서 신탁금융이라고 해요. 신탁금융. 예? 자, 그리고 또 주택법에서 이제 뭐 배우게 되는 용어. 주택으로 상환받는 뭐를? 사채를 또 발행할 수 있어요.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을 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여러분 파이낸싱은요 금융이라고 번역을 하면 돼요.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금융인데 약어로 뭐로 쓰죠 우리가? PF. 요 뉴스 신문에 보면 PF라는 용어 많이 나와요. 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 PF 나오면은 아, 프로젝트 금융이다.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융통한다. 여기서 뭐를 발행한다? 프로젝트 또 시행회사가 뭐를 발행한다?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회사채를 뭐 한다? 발행.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또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이런 건 다 우리는 부채금융이야. 그럼 여러분 지분금융, 부채금융 요 종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방식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면 또 어려운 용어가 하나 또 나와. 메자닝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자, 메자닝 금융이라는 용어가 하나 24회 시험에 우리가 또 한 번 우리가 출제가 된 용어가 하나 있어요. 자, 요 두 개 외에 또 가끔 여기 튀어나오면 여러분 또 안 들어보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메자닝 금융. 자, 여러분 메자닝이라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메자닝. 뭐 붙으면 뭐 용어가 뭐 이유가 있으니까 붙겠지 뭐. 메자닝은 이탈리아어입니다. 이탈리아. 영어가 아니라 이탈리아어로서요. 여러분이 오페라 여러분 구경을 가시면은 오페라 한번 가보시면요. 오페라 하우스 가면은 예? 1층 있고 2층 있어요. 예? 그 가운데 1층, 2층 중간에 라운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 라운지를 메자닝이라고 해. 예? 메자닝. 오페라 안 가보시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한번 꼭 가보세요, 한번. 응? 뭐 호주 가서 여기 가면 오페라 하우스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 보면 1층, 2층 중간 라운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중간, 1층, 2층 중간에 의미하기 때문에 지분은 자기 자본, 부채는 뭐죠?